뭘 해도 그 기분이 나아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 따로 있거든요. 그냥 내가 요즘 좀 기분이 좀 그런 것 같다. 근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우울할 일까지는 아니야. 예,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항상 이런 종류의 우울감은요, 상대적으로 내 인생에서 조금 편할 때 찾아옵니다. 우리가 이렇게 아무런 쾌락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요, 나한테 고통도 없다는 뜻이에요. 어떻게 보면. 만약에 그런 케이스시라면은요, 지금부터 그 고통의 공백을 어떻게 메꾸셔야 할지. 약간의 고통? 네, 적절한 고통. 적절한 예, 고통. 적절한 고통이 필요합니다. 우리는 살면서.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뭐, 지금까지는 좀 약간 인간관계 고민 사연 받아봤는데 이 다음 사연부터는 약간 뭐 내면 관리, 멘탈 관리 이런 쪽으로 사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평소에 좋아하던 것들도 흥미가 안 생기고 책을 펴도 한 줄을 못 넘깁니다. 무기력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와닿는 건 처음이에요. 처음엔 내가 게을러진 걸까 싶었는데 이게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더라고요. 에너지가 고갈된 느낌입니다. 이런 마음 저만 드는 건 아니죠?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. 그래서 이 무기력이라는 이 단어, 이거에 대해서 좀 여러 생각이 들어요. 가능성이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무기력이라는 거는요, 우울증의 아주 대표적인 증상이거든요.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우울증이라는 하나의 병증이다. 이걸 전제를 하면은 이거는 답이 간단해지죠. 오히려 치료를 해야 되는 것. 예, 그런 대상이 되기 때문에 뭐 우울증의 그런 증상들이라든지 징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뭐 찾아보시면 나오잖아요. 그걸 보고 이건 것 같은데? 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제 전문적인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거. 그게 사실은 전제가 돼야 돼요. 아, 그렇게까진 아닌 게 확실하다. 예, 이렇다면은요, 우울감과 우울증은 완전히 달라요. 아, 그래요? 예, 우울감은요, 뭐 예를 들면 제가 강의 같은 걸 했는데 반응이 별로 안 좋았어요. 그러면은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. 그러면은 그 우울감이 며칠 갈 거예요. 근데 우울증은요, 이유가 없어요. 예. 내가 우울할 이유가 없는데 정말 어느 순간 이렇게 훅 떨어지는 것처럼 기분이 가라앉고 아래에서 이렇게 다 잡아당기는 것처럼 그런 기분이 들고 뭘 해도 그 기분이 나아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 따로 있거든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우울감 정도에서 그치는 거다. 그냥 내가 요즘 좀 기분이 좀 그런 것 같다. 근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우울할 일까지는 아니야. 예,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항상 이런 종류의 우울감은요, 상대적으로 내 인생에서 조금 편할 때 찾아옵니다. 예, 원래 그렇습니다. 너무 약간 탈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깔아놓은 건가요? 원래 살면서 뭔가 고통스러운 일, 그리고 막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, 그리고 힘들게 무언가를 막 성취해야 하는 일, 이렇게 뭔가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이 돼 있을 때는요, 우리 인간의 몸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이 나와요. 그래서 천연 뭐 항우울제, 그리고 진통제, 막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. 살리려고. 살리려고 그런 것들이 나와요. 스트레스를 받으면.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. 어느 정도 내가 더 이상 큰 스트레스가 없을 때, 그래서 그 호르몬의 공급이 끊겼을 때, 그 평화로운 상태에서 비로소 그 공백을 어떻게 메꿔야 하나, 예, 그런 상태에서 우울감을 쉽게 느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무런 쾌락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요, 나한테 고통도 없다는 뜻이에요. 어떻게 보면. 그래서 만약에 이 60대 정도 되시면은 이제 은퇴도 첫 번째 직업에서 은퇴를 하셨을 가능성이 크고, 만약에 뭐 주부시라면은 전업주부라서 양육을 도맡아 하셨다면 자녀들이 또 독립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해서 완전하게 곁을 떠나고 뭐 이랬을 가능성도 있거든요. 그러면 내 인생 숙제 대부분이 다 끝나 있는 상태예요. 무언가를 내가 뭐 진력을 다해서 해야 될 일들이 과제가 다 끝나 있는 상태예요. 그러면 고통도 없죠.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런 기분을 느끼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. 만약에 그런 케이스시라면은요, 지금부터 그 고통의 공백을 어떻게 메꾸셔야 할지. 예. 약간의 고통? 네, 적절한 고통. 적절한 예, 고통. 적절한 고통이 필요합니다. 우리는 살면서. 그러면
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뭐 새로운 언어를 배워본다든지, 예, 아니면은 정말 깊이 있는 취미를 해본다든지, 네. 그러니까 가볍게 그냥 배웠다 말고 이러는 거 말고 어느 한계를 이렇게 넘어가서 이거 너무 힘든데 막 이런 고비를 넘어야만 어느 정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취미 이런 걸 해보신다든지, 아니면 운동. 예, 운동, 예, 고통이죠. 그쵸. 예, 고통이죠. 저도 요가를 지금 한 2년 정도 하고 있는데, 평화로운 그런 운동처럼 보이잖아요. 근데 그 동작을 하는 것보다 버티는 게 진짜 더 힘들거든요, 원래. 유지하는 게요? 네, 버티는 게 좀 힘듭니다. 그런데 그러다가 모든 동작이 그날 세션이 다 끝나고 이렇게 쉬는 시간을 가지면은 그때 정말 너무나 행복합니다. 이제 고통이 끝나고 그거에 대해서 보상이 몸에서 막 일어나오거든요. 그러면은 이게 바로 행복의 정체구나. 이걸 실감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, 저는 그 순간에 이 행복의 원리에 대해서 많이 좀 느껴요. 원래 고통이 없으면 행복과 쾌감이라는 건 없는 거구나. 순서대로 옵니다. 병렬이 아니고요. 순서대로 와요. 예. 고통, 행복, 고통. 예. 그 고통이 사라졌을 때.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찾아서 할 수 있는 적절한 고통은 뭘까? 그걸 고민을 해보시면요. 거기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제가 너무 힘듭니다. 저보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, 저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,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, 배우자를 만나 결혼한 사람 등 타인과 비교를 멈출 수 없습니다. 타인은 타인이고 나는 나라고 생각은 하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.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렇게 보내주셨어요. 비교라는 거는 사실 사람의 본능이거든요.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하잖아요.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? 또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걸 헤쳐나가지? 이런 거를 정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주변을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. 예, 그리고 또 그걸 참고를 해서 내가 더 나아지는 그런 방법이 되기도 하고, 그래서 비교를 아예 안 한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고요. 그 비교를 할 때 내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. 예, 결국 그건데요. 생각해 보세요.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요. 드라마 주인공이 나와요. 그런데 그 주인공이 그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제일 잘난 사람인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죠. 거의 평범한 소식이네요. 그렇죠. 예. 그런데 우리가 그 드라마를 볼 때 누구를 더 가치 있게 생각을 하게 되나요? 주인공이. 그렇죠. 주인공이니까 그런 거죠. 어떤 조건, 이런 것들이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공부도 잘하고 막 이런 걸로 나온다고 해도 우리는 그냥 주인공의 서사를 따라가요. 그래서요,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공인 스토리를 만드시는 거예요. 내 인생에 서사가 있잖아요. 그러면은 비교할 때 괴롭지가 않아요. 근데 내가 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종류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, 조금 더 수동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비교에 휘둘리기가 쉽거든요. 근데 정말로 저는 주변에 정말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거든요. 어마어마한 부자이신 분도 계시고, 또 큰 성공을 거두신 분도 계시고, 또 웬만큼 이제 같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결실이 나오는 거죠, 그분들이. 근데 질투라든지, 나는 왜 저렇게 못됐을까,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, 저는 정말 그게 진심으로 안 느껴지거든요. 비참한 게 아니라 재밌어요. 주변 사람들이 성공하는 그것들이. 그게 저는 그래도 잘나지는 않았어도 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거든요. 그래서요, 무언가 내가 내 힘으로, 의지로 결과를 자꾸 내는 삶, 내가 의지를 투입을 하면 이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진다? 이걸 내가 했어. 여기에는 이야기가 들어가요. 뭐 주어지는 일, 회사에서 주어지는 일을 내가 그냥 숙제처럼 했어. 이런 삶을 계속 살고 있어. 이런 거에 불만만 있어. 이런 식이면은요, 비교를 자꾸만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. 내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삶을 살면은요, 이제는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건 별로 관심이 없어집니다. 그냥 재밌는 일 되는 거예요. 정보가 되고,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고? 나도 한번? 뭐 이런 정도에 그치는 게 되는 거죠. 나도 한번 그 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
그냥 그 딱 비교나 질투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되게 부러워하는구나 하고 나도 한번 이 말이 되게 그것도 약간 마법의 단어 같은데요? 네, 그것도 좋습니다. 그러니까요, 사연자님도 네. 뭔가 한번 내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찾아보시고 행동을 하시면 좋겠어요. 이 행동이라는 게 굉장히 힘이 있는 거거든요. 작은 거라도요, 그냥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 저렇게 하네 하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. 네. 근데 한 번쯤 해보는 사람,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야기가 계속 쌓여 나가거든요. 그러면은 그런 것들 때문에 주인공인 삶을 사는 거잖아요. 부러워하지 않게 됩니다. 예. 물론 뭐 부러워한다는 의미가 저 사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, 부럽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운 상태까지는 아닌 게 되는 거죠. 제가 이 책을 초고를 사실 치앙마이에 한 달 살기 하면서 초고를 썼거든요. 근데 그것을 이제 SNS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쭉 공유를 하니까 여기저기서 연락이 많이 오는 거예요.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저보다 다 여건이 좋은 분들인 거예요. 그런데 다 부러워만 하는 거예요. 근데 우리는 무언가를 이룬 상태의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거기에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. 그러니까 저도 그냥 훌쩍 떠나왔던 것처럼 보이겠죠. 근데 그 전에 몇 주 전부터 미리 막 다 해놓고 일거리에 치여서 막 너덜너덜해져서 간 거거든요, 사실은. 그 이전까지의 과정이 그렇게 우아하고 여유 있진 않았습니다. 근데 그걸 실천을 행동으로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인 거거든요. 그냥의 힘이 저는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. 네, 무언가를 이렇게 맘먹고 해야지 라고 각오만 다지잖아요. 그러면 못해요. 언제나 그렇습니다. 네, 그래서 비교하는 게 너무 힘들다, 이제 이걸 멈추고 싶다 이렇게 사연 주셨는데 좀 이제 자신의 삶을 잘 꾸려가면서 이걸 동력으로 잘 사용하면서 좀 도전도 이것저것 그냥 해보는 삶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같이 그 북토크도 하기로 했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가을에 이제 남인숙 작가님과 함께 교보문고 보라쇼도 이제 준비가 돼 있거든요. 이제 작가님 강연도 직접 들으실 수 있고 작가님 책을 기반으로 아티스트가 직접 이제 공연도 끓이는 시간이 마련돼 있으니까요.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럼 지금까지 남인숙 작가님과 함께한 작가의 고민 상담소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